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 가입 미뤄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막상 아프게 되면은 병력이나 치유 이력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런 유병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알뜰하게 준비 가능한 유병자 수술비 플랜인데요. 그런데 1월 한 달간만 한시적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운전자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돈 되는 보험 정보만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병자 수술비 플랜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좀 유병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수술비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12월까지만 지금 저희가 좀 준비가 됐었었는데 좀 이제 회사에서 좀 연장을 해줘서 한 1월 달까지 연장을 해줘서 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뭐 이제 간단하게 일반 건강보험하고 이제 유병자 보험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 항목이 굉장히 많죠. 뭐 특약들이 어떤 회사들은 뭐 100여 가지 이상 뭐 또 준비가 가능하신데 여기에 비해서는 이제 유병자 보험은 좀 적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지 의무는 이제 전부 고지. 보통 이제 고지 의무가 뭐 1번에서 15번, 17번까지 뭐 굉장히 많은 고지 의무를 다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유병자 보험은 뭐 325, 딱 3가지만 통과를 질문을 받습니다. 뭐 3개월 이내에 의사 소견이 있느냐, 뭐 2년 이내에 입원력이 있느냐, 5년 이내에 암이 있느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3.1 보험이라고 해서 뭐 5년 이내에 암도 안 보는 보험도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좀 저렴하게끔 이제 준비가 고지 의무가 축소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은 뭐 이제 표준체 인수가 있겠죠. 뭐 병력사항 없으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수가 되시는 경우가 있고, 뭐 부담보, 어디 뭐 내가 뭐 위험약을 먹었다 그러면 뭐 위부담보, 뭐 이런 식으로 부담보를 잡거나 또는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뭐 1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할증이 붙으면 뭐 120원, 뭐 130원 이런 식으로 할증을 붙여서 인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유병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인수 또는 거절. 우리 회사는 인수를 하겠다 또는 거절하겠다. 보통 유병자 보험은 할증이나 부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 일반 건강보험은 유병자 보험에 대비해서는 좀 비교적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병자 보험은 아무래도 좀 간편하게 병력들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 비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간편고지입니다. 5년 이내에 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3개월 이내에 의사소견만 없으면 통과를 시켜주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도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상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고지를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통과가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난 2년 이내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가입이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는 않고요. 요거는 이제 고지를 통해서 뭐 일부 회사에서는 통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보험료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이 뭐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유병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50원에서 2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비싸게끔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가입하고 싶은 보장을 다 가입할 수는 없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특약사항의 제약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는 없다. 특히나 성인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이제 허혈성, 뭐 진단금, 수술금 등은 더욱 가입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뭐 일반 건강보험에서도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좀 있으신데 유병자 보험에서는 뭐 뇌 심장 관련해서는 진단금, 수술비를 굉장히 좀 제약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해 본 거는 이제 유병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수술비 플랜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단금 하시면 좋은데 진단금이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시기 때문에 비싼 진단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수술비 플랜으로 이제 보장을 좀 강화를 시키자. 그래서 나는 좀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이제 보험료 쪽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비싼 진단금보다는 이제 수술비 쪽으로 좀 보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뇌혈관. 뇌질환이죠. 뭐 뇌혈관, 그다음에 심장 관련 허혈성 수술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뭐 71대 수술비는 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또는 30년 갱신형 또는 90세, 100세 비갱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시장의 기호에 맞게끔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이제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보험료, 갱신형들은 보험료 좀 나중에 인상될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뇌 관련 질환이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느냐. 뇌혈관 진단금 분류표를 좀 봐보면 내가 증권을 받는데 나는 뇌 관련 보험이 다 있어. 뭐 다 있다라고 하지만 그 증권상에 뇌출혈로 되어 있다. 그러면 뇌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약 한 9.5%만 나는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0% 미만이죠. 그러면 10분 중에서 뭐 뇌 관련 질환이 걸렸다 그러면 이 분들은 한 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9분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 뇌출혈만 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보완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제일 환자가 많은 거는 뇌경색증입니다. 약 한 50% 정도 되죠. 그래서 뇌출혈하고 뇌경색하고 같이 보장을 해드리는 게 뇌졸중 진단금. 그래서 나는 뇌 관련 질환 중에서 뇌졸중 진단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약 한 67%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뇌혈관 질환 후유증까지 100%를 나는 보상을 다 받고 싶다라고 하면 뇌혈관 진단금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심장 관련 질환에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 보통은 상품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급성 심근경색증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한 10% 미만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 관련 질환 중에서는 제일 보장이 큰 거는 이제 협심증입니다. 약 69%, 한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심장 환자 중에서 10분 중에 7분은 협심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 이것들을 모두 다 보장을 원한다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이렇게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장 설계를 좀 이제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플랜을 짠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 계약 있죠. 상해사망. 요거는 이제 100만 원 기본 계약 넣으셔야 되고 요건 보험료 뭐 한 100원, 200원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시니까 상해 질병 수술비,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 10만 원 나가고요. 심내혈관 수술비 1,000만 원, 뇌혈관 수술비 500만 원.
허혈성 수술비 500만 원. 71대 수술비에서 22대 특정 질병에 심내 혈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500만 원 들어가시고요. 뭐 13가지 질병은 30만 원, 생활질환도 30만 원, 치액 수술할 때는 10만 원,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하실 때는 500만 원. 그래서 요거를 뭐 실예를 좀 들어드리면 심장 관련해서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요 심내혈관 수술비 1,000만 원 플러스 허혈성형이죠. 심장질환 1,000만 원, 500만 원, 71대에서 500만 원. 그래서 합산해서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부정맥 수술을 하셨다. 기타 심장질환으로 그러면 수술비가 1,500만 원 보상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이제 당뇨 고혈압 관련해서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네. 이제 유병자 보험에서는 보통은 납입 면제가 보통은 없으신데 이 보험은 뭐 암이라던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80% 후유 장애 시에는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 플랜은 뭐 납입 기간에 따라서 만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신데 이제 상해 1급 기준으로 요거는 뭐 2급이나 3급이나 보험료 차이는 뭐 몇백 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년 납 90세 만기. 물론 이제 100세 만기도 가능하시고요. 100세 만기 하시면 안내드린 보험료보다는 조금 더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성분들 이제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가 이제 31,600원, 60대가 32,000원, 70세가 3만 원. 그래서 여성분들은 비교적 한 3만 원 정도로 준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 그대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5만 1,000원, 60대가 5만 9,000원, 70대가 5만 8,000원. 그래서 남성분들은 한 5만 원대로 5만 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로 해서 준비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뭐 15세부터 90세까지 가능한 이제 유병자 보험이고요. 요 무해지 보험이라는 거를 좀 안내를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 유병자 보험에서도 좀 알뜰 유병자 보험, 무해지 유병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해지 유병자 보험입니다. 유병자 무해지 보험으로 일반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20% 이상 저렴하게끔 보험료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특이하게 중대질환 시에는 이제 가입이 좀 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심사를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가입이 되는 건 아니시고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좀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는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달 한시로 해서 사망연기 최소,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사망 100만 원만 나오시면 내가 원하는 수술비라던가 별도로 뭐 입원비 같은 것도 뭐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입원비는 보험료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기에는 지금 이제 1월 달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마지막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보험을 내가 뭐 좀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내가 좀 증권을 한번 보시고 좀 특히나 유병자분들은 또 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사망연기 없고 좀 저렴하실 때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가성비 좋고 알뜰하게 하지만 1월 한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12월까지였는데 이번 달까지 좀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병력이 있는 것도 서러운데 또 유병자라고 보험 가입도 어렵고 또 보험료가 비싸서 고민이셨다면요. 이렇게 저렴한데 또 반복적으로 무한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내 보험을 좀 현명하게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진단비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좀 수술비와 좀 비교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진단비를 하시면 좋죠.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단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신데 진단비 비싸요. 보험료가 똑같이 뭐 뇌혈관 진단금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뭐 보험료가 대략
뭐 50세 여정 기준으로 여성분들이 뭐 한 15,000원, 2만 원 한다. 진단금 1,000만 원에. 그러면 수술비는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보험료 대비해서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상황이 좀 된다라고 하시면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하시고요. 나는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이 된다. 좀 저렴하게끔 뭐 가입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진단비보다는 수술비 쪽으로 보완을 좀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단비는 좋은데 일단 너무 비싸니까요.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비로 보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무려 4-5배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술비로 구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본 게 유병자 수술비인데 그러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나온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뭐 거의 한 1,000만 명 이상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보험들 그런 이제 시장님 대상으로 해서 보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자체가 없고요. 저희가 3, 2, 5를 보는데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소견 있거나 또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거나 이번 수술도 뭐 간단한 뭐 수술 같은 경우는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5년 이내에 암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가입이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셔도요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3, 2, 5 조건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가입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수술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받고 끝은 아닌 것 같고 뭐 어떻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진단비는 보통 다 대부분 회사들이 1회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 건데 수술비 같은 건 1회당 그러면 수술을 뭐 보통은 뭐 여러 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뭐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2천만 원 한 번 받았다. 근데 나중에 또 받았다. 그러면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해서는 수술비도 결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받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인 수술비 만나봤습니다. 오늘 최동원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라네일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딱 이번 달까지만 사망 연기 없이 수술비를 좀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들 중에서도 특히나 가성비가 뛰어난 게 이 수술비 보험인데요. 지금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딱 수술비만 가져가고 싶다. 이 사망 연계 같은 거 전혀 없이 좀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요. 얼른 연락을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트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은 박수원 전문가님 모시고 운전자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몇 가지 상품도 추천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 보험하고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부상 위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예. 일단 운전자 보험이라 하면 자동차 보험이랑 좀 다르게 자동차 보험은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종합보험에서 대인이나 대물 상대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혹은 중상해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합의금, 그다음에 벌금 비용 요새 추가적으로 나온 대물벌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 중에서는 일단 대부분의 회사들이 만 80세까지는 운전자 보험이 가능하세요. 상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건데 예.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 대물벌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입하시고 이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다쳤을 때도 상해 1급에서 14급 정도 되는 그 부상을 입으셨을 때 추가적으로 위로금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까지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필수라고는 하지만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도 필수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게 뭐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일단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세요. 운전자 보험은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하긴 한데 일단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새만기. 저희가 보통 20년 납 80세 만기 혹은 100세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새만기 상품, 몇 세로 끝나는 새만기 상품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10년 납입 혹은 20년 납입을 하셨을 때 10년 혹은 20년 정도 그 보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연만기 상품으로 구성이 가능하세요. 보장 자체는 두 개가 동일한데 보험료 차이에서 조금 있으신데 평균적으로 20년 납 80세 만기, 뭐 새만기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평균 보험료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만기 상품은 보장 기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저렴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럼 오늘 네. 소개해 주시는 게 지금 A사랑 B사를 가져오셨는데 두 가지 보험 상품이 그러면은 뭐 연만기 상품인가요? 아니요. 일단 두 가지 보험 상품은 제가 네. 새만기로 가져왔는데 차이점에 비교해 대해서 주세요. 설명을 예.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 A사, B사 두 개를 가져왔는데 똑같이 가입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합의금 1억 원,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벌금 2천만 원, 추가적으로 대물벌금까지 50만 원, 500만 원 가입하시고 부상위로금, 아까 내가 다쳤을 때 상해 1급에서 14급 기준으로 14급 기준 가장 경미한 사고에서 5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위로금을 가입하시게 된다면 A사 기준으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4,350원 그리고 B사 기준으로 32,870원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시거든요. 두 개 중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 단순히 보장은 똑같으세요. 보장은 동일하신데 어느 보험사가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높으냐, 그 다음에 어느 보험사가 광고를 좀 덜하냐, 더하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A사와 B사 이제 보험료의 차이가 일단 큰 차이일 것 같은데 네. 장점과 단점을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조금 더 편하세요. 근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뭐 많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A사, B사 똑같은 동일 상품에서 이 차이점, 그냥 A, B사 똑같은 차이점을 두고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저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냥 브랜드 이미지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보험료의 차이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도 정말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좀 필수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으로 그럼 A사와 B사 중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동일 특약을 구성했을 때
A사, B사 보험료 차이가 약 10,000원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동일한 특약이라고 보시면은 브랜드 이미지를 따질 거 없이 같은 보장을 받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같은 보장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10,000원이라도 저렴하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나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 A사인데 네. 그럼 A사 운전자 보험 마지막으로 장점을 정리해 주시죠. 네. A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 특약으로 구성했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료를 10,000원이라도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가입하시게 되면 1월 중에 사망 연계 조건, 연계 사망 조건이라고 하죠. 보험을 가입할 때 1억 원 혹은 2억 원에 대한 상해 사망을 넣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이 1월 중에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서두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요, 운전자 보험 B사 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요, A사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유명한 브랜드사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보장의 같은 특약이라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한 이 A사의 운전자 보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더욱더 똑똑한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 중에 가입을 하시면 역시나 사망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운전자 보장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박수원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자, 지금 운전을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만 있고 아직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다면요, 상담을 받으셔서 이렇게 내게 필요한 운전자 보험, 만약에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보험 가입을 예전에 했었는데, 예. 네네,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서 이렇게 다시 한번 와이프랑 상의하다 보니까, 예. 보험이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것보다 이제 보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연락을 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0이에요. 네, 40대 초반이시고요. 지금 네네. 보험료 딱 한 건이고 26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조금 보험료도 부담이 되시는 상태일까요? 아니요, 보험료는 부담 안 되는데요. 네,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그럼 해가지고. 보험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네, 금액에 비해서 금액은 이제 26만 원 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10만 원 내고 있는데 예. 안보험을 몇천 원 더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혜택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CI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데 이게 좀 금액 대비 보장 적절한지 살펴볼 거고요. 가족력이나 병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한 건 보내주셨고요. 2013년도에 하나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네요. 자,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면은요, 2013년도에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을 지금 결혼 후에 와이프와 함께 열어보고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직은 건강한 상태라고 하시는데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증권 보내주신 거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네네. 이게 보니까 벌써 2013년도니까 거의 한 6년, 7년 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때 아마 뭐 아시는 분 오셔가지고 이게 뭐 사망보험금 되고 암도 되고 뭐 입원비, 수술비 여기 보니까 또 실비까지도 하나로 다 하셨더라고요. 네, 뭐 다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하나로 다 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상품으로 하셨는데 네네. 아마 벌써 지금보다 6년, 7년 전이셨으면 나이도 좀 되게 어리셨을 거고 40대 초반이면 네. 30대 초반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아마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셨으면 지금 보험료 내시는 게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시는데 네. 보험료 내는 거 대비해서 이제 시청자님도 이제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고 또 결혼하셔서 와이프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보장이 좀 이게 안 좋거나 적거나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네, 이유는 맞아요. 네. 기본 계약이 이제 사망보험금 주계약 1억이 있어요. CI 네. 종신보험의 주계약 1억.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1억을 남겨진 유족한테 주는 건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보험료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이제 CI 네. 종신보험이 이 주계약 1억 원에서 내가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렸어요. 뭐 네. 암이라던가 뭐 뇌출혈이라든가 심근경색이 걸렸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CI 종신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 왜 그러냐면 약관에서 CI 종신보험을 만들 때 일반적인 암보험은 뭐 의사가 이제 이 사람은 암이다.
뭐 연기든 1기든 2기든 암이다라고 이제 확정 진단을 내려주면 진단금을 주게끔 약관을 만들거든요. 근데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이 걸렸는데 이게 몇 기냐. 암이 이제 기수가 있어요. 뭐 초기부터 말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종양이 센치가 있어요. 암 크기가 뭐 작냐, 크냐, 이게 또 전이가 있냐, 없냐, 이거를 다 따져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보험보다 좀 굉장히 지급받기 까다롭게 만들어놨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이거를 선지급해주다 보니까 보험료는 또 좀 더 비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계약이 이제 1억 원으로 좀 책정이 되어 계시는데 요렇게 하고 또 뭐 거기에 보니까 2번 특약 있고 실비 특약, 재해보장 특약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다 있으신데 지금 보험료 내는 거 대비해서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실비보험이 지금 판매하는 실비보다는 좀 더 좋을 때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뭐 해지를 시키고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계약 보험료를 1억 원이 아니고 2천이나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다운을 시키시고요. 거기에 좀 불필요하게 갱신형 되어 있는 특약들이 있더라고요. 2번 특약이라던가 뭐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이 좀 갱신형으로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빼고 주계약 한 3천에 실비를 가져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를 한 뭐 7, 8만 원대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기존 보험을 한 7, 8만 원대로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암보험이라던가 뭐 뇌혈관,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수술비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손해보험사 알뜰보험,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하신다. 그럼 물론 이제 납입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암진단금 5천만 원에 뭐 뇌졸중 2천, 뇌혈관 1천, 뭐 급성 2천에 허혈성 1천, 거기에 수술비 이렇게 좀 하시게 되면 뭐 30년 납 100세 기준으로 해서 한 8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 보험 7, 8만 원대로 유지를 하시고 새로운 보험 7, 8만 원대 하시면 두 개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사망보험금이 좀 꼭 필요하신가요?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 네네. 사망보험금이 저희가 필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가 클 때까지. 그럼 자녀가 지금 뭐 아직 뭐 미취학 아동이다, 뭐 4살, 5살이다 가정을 하면 뭐 한 30살 정도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시청자님 나이로 60세나 65세 정도만 딱 사망보험금 잡는 보험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정기보험을 만약에 1억 원을 넣었다 60세나 65세로 그러면 그게 보험료가 뭐 한 4만 원대 정도 뭐 비싸야 5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기존 보험 리모델링 한 거 7, 8만 원, 뭐 암보험 한 거 8만 원, 요거 한 거 5만 원 요렇게만 하셔도 한 2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나머지 돈은 뭐 자녀 앞으로 적금을 넣어 주신다거나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네.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네. 잘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한화생명의 CI보험 한 건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게 네. 보험료 대비 보장도 좀 받기 어렵고 보험료도 비쌌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안에 갱신되는 특약을 좀 없애고 실비만 남기면서 저희가 최대한 줄였고요. 여기에다가 비갱신으로 저희가 준비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모두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네. 오히려 보험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한 월 10만 원 정도 줄어드세요. 그런데 네. 보장은 훨씬 유리하고 사망 보장 필요하면 이제 남은 돈으로 정기보험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더욱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CI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이미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그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서요. 예. 제가 좀 늦게 가입을 한 편이라서 보험료가 대체적으로 비싸서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연락 너무 잘 주셨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 재작년도에 2건 좀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8세예요. 네, 50대 후반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종신보험 일단 한 건 가지고 계신데 사망 보장을 좀 원하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사망보험금이요? 예. 네, 사망이 일반 사망도 들어있고 재사망도 들어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보험금이 그렇게 사망보험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납입 기간 굉장히 뭐 3년, 30년 납으로 긴 것도 알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부담이 좀 되네요. 네,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8년도에요. KB손해보험, 암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삼성생명에서는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까지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일단 늦게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이고요. 또 갱신형 보험도 걱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합니다. 박수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증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보험 제일 먼저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네, 보험 기간은 종신 만기시고 납입 기간은 20년이신데 여기 보장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반 사망, 저희가 상해 사망, 재해 사망 통틀어서 말하는 일반 사망금이 1억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암, 뇌출혈, 심근경색, 생명사에서는 뇌출혈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 진단금들, 3대 진단금들이 다 3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해 사망이 또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그다음 각종 수술비, 종별 수술비 있으시고 뭐 골절 상해 진단비 같은 것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 실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의료 실비를 가입하시는 것보다 2015년도에 보상이 더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의료 실비를 가입하는 연계 조건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소 보험료 2천만 원, 사망금이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조금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의료 실비만 유지하셔서 네.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 의료 실비는 그냥 놔두는 게 네,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당장에 병원 가서 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거에 대해서는 피부로 딱히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좀 큰 병에 걸리시거나 더 크게 아프시게 되시면은 병원비가 수천만 원, 뭐 수백만 원 나오시는 경우에는 10%만 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줄이시려면 의료 실비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입하신 메리츠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장 기간은 10년 납, 10년 만기세요. 10년 동안만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현재 나이 58세, 만기는 68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10년 동안만 보장을 받으시는데 보험료는 25,000원씩 나가고 계세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전자 특약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시는데 거기에 연계 사망 조건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립보험료도 좀 들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환급을 받으시는데 물론 적립보험료 해서 만기환급금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신데 10년 뒤에 저희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고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해진 돈을 딱 드리는 거예요. 만기환급금은 이자를 조금 붙여서 주는 것 뿐인데 요거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5,000원, 6,000원의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고 뭐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그냥 따로 적금을 드시거나 다른 기회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손해보험 내 마음을 아는 안보험은 30년 납 100세 만기세요. 네. 2018년도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횟수로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시면 시청자님 기준으로 87, 86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세요. 30년 납이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은퇴도 다가오실 거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은퇴 시기도 있을 거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를 좀 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보험은 그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에서 일단 최소 연계 사망 조건만 놔두시고 의료 실비만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적립보험료 없이 그냥 순수 보장성으로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년 납 100세 만기 안보험 가져가시는 것도 20년 납으로 요새 유행하는 저해지 혹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더 보험료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금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납입 기간도 조금 줄이셔서 기회비용을 조금 더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다른 부분에다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살펴드렸는데요. 자, 삼성생명 종신보험 안에 그래도 예전 실비가 지금 실비보다 유리하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보장만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운전자 보험이랑 안보험은 너무 비싸게 가입을 하셨고 또 납입 기간도 30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셨는데 저희가 무해지에 전혀 갱신되지 않는 상품으로 진단비와 필요한 보장을 다 넣어드렸는데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지금 12만 원이나 줄여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되시면 보험료 부담도 확 줄어드리고 또 무엇보다 보장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보험 고민 있으시거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다, 비싸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연락 주신 다음에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92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3세 여성입니다. 교보생명 여성 CI 종신보험을 약 4년 정도 납부를 했는데요. 해지를 하자니 아깝고 계속 넣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최동원 전문가님, CI 보험을 좀 유지하기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런 분들이. 이게 넣을 때는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넣었는데 막상 좀 최근 들어가지고 알아보니 이게 보험료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네. 근데 너무 아깝다. 보험료는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에 물론 이제 주계약이 지금 얼마 정도 좀 잡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거는 내가 혹시 모를 위험을 준비를 하는 대비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지출되는 보험이라고 지출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뭔가를 구매를 할 때, 지출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따져보고 하시잖아요. 핸드폰을 하나 사거나 옷을 하나 사거나 뭘 하나 사실 때도 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성비 제일 좋은 거, 나한테 제일 맞는 거, 내가 제일 선호하는 거, 이런 거를 사시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좀 대부분 있어요. 아시는 분이 와서 친척분이 와서 동네 분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고요. 지금 4년밖에 지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40대다 여성분이다라고 하면 기존의 보험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보험이 물론 나한테 혜택을 당연히 받는 분들도 있는데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근데 나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방법 또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 계약이 만약에 내가 1억 원이 잡혀 있다, 그럼 1억 원까지 가져가실 필요 없으시거든요. 여성분들은 이거를 줄이시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줄이시든지 3천만 원 주계약만 줄이셔도 보험료를 확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갱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빼시고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이 한 개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보험이 또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는 소득이 좀 또 어느 정도 되시는지, 또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 건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만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쪽으로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요청하시면 상담도 나가서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거를 무조건 해지하는 게 답은 또 아닐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든지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유지를 하시든지 전체적인 내 상황과 여러 가지를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좀 보셔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4년이나 이미 납입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그동안의 보험료를 아까워하지는 마시고요.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보험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셔서 보험 점검,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필요하면 정리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거나 좀 너무 아까우시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CI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19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험이 너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자, 박수원 전문가님, 이분이 보험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여러 개로 있는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보험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계약, 사망금 혹은 연계 사망 조건, 주계약, 불필요한 사망금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도 사업비라는 걸 떼요. 근데 그걸 보통 저희는 사망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특약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를 사망금이라고 보통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보험이 있으시면은 여러 가지 사망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망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안 필요하실 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험을 한 번에 다 묶어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실비나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의료실비나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가입하셨던, 제일 먼저 가입하셨던 연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해지도 가능하시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하시니까 그 의료실비 같은 부분은 옛날 거라면 살려두시고, 그다음에 요새 나온 특약 중에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여러 개로 나누어서 내가 어느 보험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보험을 하나에 묶어서 가입하신다면 일단 사망금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고요. 사업비를 줄이실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사망금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보험료는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보험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으신 분들은 증권을 저희가 보고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다, 불필요하다 하시는 것들은 이제 정리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그 조금 더 보험료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보험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이분은 저희에게 한번 증권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험이 너무 많으면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이나 혹은 좀 내가 원하지 않던 특약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한 보험으로 묶어서 가입하는 게 좋지만은요, 예전에 유리한 실비라던가 진단비 등 여러분들이 또 따로 챙겨갈 수 있는, 그리고 따로 챙겨가면 유리한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리모델링 좀 전문가에게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사이하나 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8살 고등학생 아들에게 20세 만기 자녀 보험만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생 아들이 18살이면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동원 전문가님, 어떻게 지금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2년 정도 남으시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할 나이대고, 이제 변경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뭐 2년 남았다 그러면 2년 만기 채우고 바뀌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리면 보험료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살, 물론 이제 20살까지는 뭐 자녀보험으로 굉장히 뭐 많은 특약들이 들어가지만 보험회사가 요즘 굉장히 좀 격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질병 후유장이라던가 뇌혈관, 허혈성 이런 것들도 뭐 진단금 5천만 원씩 자녀분들은 다 가입이 됐지만 벌써 지금 변경이 된 게 20살 기준으로 뭐 20살 미만은 3천만 원, 20살 이상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변경된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직까지는 20살 미만일 때는 뭐 암 진단금, 뭐 거기에 특히나 유사암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뭐 1대1로 해서 뭐 5천만 원까지 인수가 됐었는데 요거는 좀 많이 줄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유지가 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준비를 하실 때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면 실비는 뭐 요즘 단독 실비이기 때문에 실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진단금을 준비를 하실 때는 당연히 무해지 알뜰보험, 뭐 저해지 보험, 무해지 알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암 진단금 빠지는 거 없이 암 진단금 뭐 최소 5천만 원 이상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유사암 진단금도 뭐 1대1 또는 뭐 3천만 원 이상 준비되는 회사, 거기에 이제 성인이 되면 가입을 하실 수 없는, 가입을 하시더라도 제약이 많이 있는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 이게 이제 3대 진단자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자녀가 뭐 암이 걸리겠느냐, 뭐 뇌혈관이 걸리겠느냐, 물론 없어요. 확률적으로 20대, 뭐 10대, 20대가 암이 걸리고 뇌혈관, 허혈성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50대, 60대, 70대 됐을 때 이런 병을 미리 좀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암 진단금, 거기에 이제 유사암 진단금도 마찬가지고요.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 이런 3대 진단금을 준비를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보험료가 조금 높으시더라도 진단금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걸릴 확률이 지금이 아니라 뭐 한 30년 뒤에 50대가 됐다, 40년 뒤에 60대가 됐다, 이때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암진단금 뭐 기본으로 하시는 게 3천만 원인데 그때 가면 분명히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이 기본이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을 준비하실 때는 좀 넉넉하게끔 자녀들만 가입할 수 있는 내열관 허혈성 당연히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술비라던가, 수술비도 뭐 요즘 또 종수술비 많이 나왔어요. 1에서 5종 수술비 이런 것도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술비 또는 뭐 70대 수술비, 60대 수술비 이런 거에 더불어서 뭐 골절 화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배상 책임. 배상 책임이 뭐 보험료는 얼마 하지 않아요. 뭐 1,000원도 안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현실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는 당연히 비갱신형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년 납 하시면 좋은데 20년 납 좀 부담된다. 그러면 30년 납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한 10년 내주시고 자녀분들을 보고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보험 뭐 굉장히 좋은 보험이다, 내가 잘 내라, 이렇게 물려주면 되기 때문에 납입기간 20년 납 좋으신데 좀 부담된다. 30년 납, 25년 납 이렇게 가시고 3대 진단금, 수술비, 거기에 더불어서 배상 책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녀분 20세 되기 전에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녀 보험을 빠르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20살 전후로도 보장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유사한 보장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유리한 보험사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독 실비에 무해지 알뜰 보험으로 준비하시고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넉넉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주라는요 나이가 들수록 준비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자녀 보험을 준비하실 때 한 번에 좀 크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특약들도 많으니까 연락 주셔서 꼼꼼하게 준비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392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0세 여성인데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박수원 전문가님, 이렇게 60세 여성분은요. 갱신과 비갱신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60세 여성분이면은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폭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60대 여성분이라면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은퇴적인 나이도 있으실 거고 소득적인 부분도 20대, 30대 분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덜 하실 건데 너무 보험료는 절대로 부담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갱신 주기를 조금 길게, 요새는 30년 갱신 상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신다거나 아니면 보장을 조금 줄이셔서 가져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갱신, 비갱신을 굳이 선택하자면 60세 여성분들에게는 부담이 안 되신다면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당연히 맞지만 부담이 좀 된다, 은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시면은 갱신 주기를 길게 30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 그런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0세가 넘으신 분들은요,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갱신 주기를 최대한 길게, 뭐 30년 갱신 등으로 준비를 하시면은요,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요, 보험 가입에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